고점 기준이 06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뉴스에서는 너무 높다고 말하는데 저는 문제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pen경장입니다. 국채금리가 하늘을 뚫고 치솟는 가운데 증시는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7%로 예상해야 되고 이를 대비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이번 연도와 내년에 6%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이먼은 반대로 현재 안정화된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연준의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며 이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으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국채금리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주일 전에 경고가 나왔던 부분이 현재는 실시간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증시겠죠. S&P, 나스닥 가릴 것 없이 실시간으로 하락 중이고 S&P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했다. 또한 저점을 봤을 때 이전의 저점이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국채금리 자료를 더 찾아보고 가져와 봤는데 현재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말하죠. 국채금리 값이 너무 높다. 고점 기준이 06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뉴스에서는 너무 높다고 말하는데 저는 문제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 두 개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 왼쪽이 채권에 대한 롱 포지션이고요. 오른쪽은 숏 포지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10년물이고요. 초록색은 2년물인데 10년물의 경우에는 롱과 숏을 비교해 봤을 때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 비해 많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단기채인 2년물의 경우에는 반대로 롱보다는 숏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권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2년물은 숏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좀 한계가 있죠. 반대로 10년물은 방금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롱 포지션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채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자료의 이런 차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 단기채가 더 급격하게 오르고요. 또 장기채는 지지부진하던 기존의 모습과 다른 장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평상시와 같았다면 좋아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재 상황은 좀 다르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차가 이전에 역전이 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 2년물이 안 오르고 10년물이 더 많이 올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극복이 됐고 마지막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봐주세요. 그래서 이전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고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이 최근 국채금리 트렌드로 인해서 이 부분이 깨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상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가 과거 이력을 참고해보면 됩니다. 현재 차트에는 30-40년치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 이후에 다시 정상화되어 있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드렸습니다. 이 차트에는 사실 흰색도 있고 그레이 영역도 있어요. 이 그레이 영역이 뭘 말하냐면 경제적 불황, 경제적 크라이시스가 터졌을 때를 말합니다. 셋 다 공통점이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역전이 됐을 때 문제가 됐다기보다 회복된 이후에 불황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죠? 이 미래 차트는 안 나와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위험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만 오히려 반대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자금의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무게감을 크게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는 부분, 이 문제는 오늘 내일 하는 단기적인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하듯이 대응이 아닌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스닥과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할 텐데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저가를 방어하지 못하고 꼬리로서 이 저가를 깬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탈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락이 확정되고 연장이 된다면요. 우리는 이 9개월짜리 상승에 대한 조정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9개월짜리 상승이라고 보는 구간은 차트가 조정 구간을 포함해서 올라갔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차트를 보더라도 조정 구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 구간을 밟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스닥을 좀 세 줄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나스닥 차트는 역대급 쌍봉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으로 금리를 본다면 금리는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봤었던 이 단기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자 새벽에 뚫려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인지했을 때는 뭔가 쎄한 느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대비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금의 장 상황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칭찬을 안 하는 편인데 지금의 비트코인은 사실 대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세가 너무 좋습니다. 장세가 좋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내려가지? 왜 이렇게 버티지? 왜 안 내려갈까? 왜 이렇게 버틸까? 와 진짜 신기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1, 2주 정도 장세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1, 2주 동안 알트 불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장 상황이 좋은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으로서 하락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봤었던 이 나스닥의 하락이 만약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누구나 느낄 정도가 된다면 지금의 버티고 있는 비트코인도 저점을 건들러 갈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서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인이 거시경제나 나스닥으로 좀 출발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이런 증시 차트 꾸준히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10월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포감을 단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좀 더 장기를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10월 매매를 계획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추가 매수를 웬만하면 비트코인 9월에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증시 차트를 보고 조금 생각이 달라졌고 조금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다음 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평경장 경제 언어라는 텔레그램 방을 만든 지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인원은 2,000명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콘텐츠들은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에 먼저 선행되어서 학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슈를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 방은 무료방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추석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